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에서는 챗GPT와 클로드 LLM 기반의 챗봇들이죠.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좀 고급 기능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챗GPT에서는 사진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멀티모달이죠. 텍스트만 입력 가능한 게 아니고 사진도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이건 사실 클로드에서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챗GPT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또 달리3라는 모델로 사진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챗GPT가 파이썬 코드를 스스로 작성해서 그걸 실행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코드 인터프리터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이용하면 통계 분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 챗GPT가 본인이 모를 것 같은 내용이면 검색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답을 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특수한 세팅을 미리 해놓고 사용할 수 있는, 아니면 외부 기능과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GPTs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세팅을 내 채팅에 전반적으로 적용을 시켜주는 Custom Instructions라는 것이 있고, 이걸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드에서는 Artifact라는 기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 몇 가지 보여드리고, Projects라는 기능이 있긴 한데 이건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크게 쓸 일이 없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영상은 따로 유튜브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바로 나올 겁니다. 사진 입력 기능, 멀티모달 모델이니까 우리가 사진도 입력하고 텍스트도 입력하고 가능합니다. 학교 주변에 이런 화분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식물인가 궁금해서 이렇게 사진을 챗GPT 앱으로 찍고, 그 다음에 음성 입력으로 무슨 나무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는 무화과 나무 피크스 카리카이다. 큰 잎과 독특한 잎 모양이 특징이고 따뜻한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뭔가가 있을 때 뭐든지 사진 찍어서 물어보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답을 잘 해줍니다. 챗GPT의 비전이 GPT-4 이후에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GPT-4V 모델이 생겼습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던 그런 논문입니다. 2023년 작년 9월에 나왔던 논문이고, Preliminary Explorations 하면서 GPT-4V 모델, 이 멀티모달 모델이 뭘 할 수 있는가를 쭉 탐색한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시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수증을 찍은 다음에 여기에 내가 텍스를 얼마나 냈을까 물어봤더니, 첫 번째 사진에서는 3불 27을 텍스로 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글씨들을 읽어가지고 그 좌우 위치라든가 이런 걸 파악해서 뭐가 세금이고 뭐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바에서 먹으면서 자기 식탁 테이블에 사진을 찍고, 그 다음 메뉴판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얼마가 나올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맥주의 상표명을 확인해서 그게 몇 달러짜리인지 확인해서 두 병 있으니까 12달러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이렇게 뭔가 전통 음식을 사진을 찍었어요. Describe the name of the dish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파두부래요. 마포토fu. 그래서 뭐 스촨 프로빈스에서 유명한 파퓰러한 그런 차이니스 디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의 전통 음식들을 찍어서 물어보니까 굉장히 답을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메디컬 이미지 언더스탠딩 해서 의학적인 사진도 꽤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면서 뭐가 문제야? 라고 물어봤더니 fifth metatarsal bone에 프랙처가 있다. 여기 위치에 있죠. 이 화살표는 아마 추가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프랙처가 존스 프랙처라고 알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CT 사진을 렁 CT 사진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자, 뭐가 문제야?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Multiple areas of consolidation and GGO가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infection이나 inflammation의 소견이다. possible mass or nodule이 있다. 그리고 clinical correlation이 있어야, 임상적인 정보가 더 있어야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많은 의학적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GPT-4V 모델이니까 지금 GPT-4o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더 성능이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재밌는지 앞뒤 맥락을 모르면 이 밈이
뭐가 포인트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이거를 부끄러워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물어보면 됩니다. 스샷을 찍어가지고 Can you explain this meme? 하면 이게 왜 웃긴지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다음 텍스트 레코니션도 굉장히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전광판, 이렇게 휘어있는 전광판 사진을 찍었어요. 이런 거 일반적인 OCR로 잘 인식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휘어있고 이러면 인식시키기 어려운데 굉장히 잘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창문에 반사되어 가지고 이렇게 깜깜한 부분도 있고 밝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로얄 런던이라고 있어요. 이 글자를 정확하게 읽습니다. 또 뭐 카페 앞에 이렇게 분필로 적어놓은 이런 글씨 있죠. 이 글씨도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멀티모달 케이퍼빌리티, 멀티링구얼 케이퍼빌리티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전 세계 각국의 많은 언어들을 굉장히 잘 인식을 합니다. 한국어도 굉장히 잘 인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건 한국어야 라고 알려주면서 여기에 있는 한국어 글자를 추출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 굉장히 잘 인식을 하는 편입니다. 손글씨도 웬만큼 인식을 합니다. 또 이런 과학적인 설명을 위한 다이어그램 있죠? 이런 걸 주고 설명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잘해줍니다. 여기 보면 Suppose you are a teacher. 너는 선생님이야 하면서 이거를 설명해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GPT-4V가 OK class 하면서 이제 선생님 모드가 됐네요. Today we are going to learn about 하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First 하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Now 하면서 설명하고 In summary 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매스 관련된 거, 수학적인 능력인데 이 정도의 손글씨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푸는지까지도 쭉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있는 것들, 여기에서 이제 value D of the last equation이 뭐야? 하고 물어봤더니 뭐 앞에 걸 다 같이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이제 두 번째 문제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이런 거, 피타고리안 theorem을 이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C 값을 설명을 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들 수학 문제 지도하는 것 정도는 만약에 좀 긴가민가한 거 있을 때 사진 찍어서 물어보는 정도는 충분히 시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잘 못한다 싶으면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풀어줘. explain step by step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 더 잘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피규어를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피규어와 관련된 뭔가 텍스트 메모해 놓은 거 아니면 내용 적어 놓은 거 이걸 주면서, 아니면 혹시 이제 본문을 적으셨다면 본문 같은 걸 주면서 이거와 관련된 맥락을 충분히 제공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피규어 레전드를 적어줘 라고 하면 굉장히 잘 적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피규어 2 이러이러한 거 하면서 A 파이 차트, B bar graph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파이 차트라는 말이 여기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을 보고 얘가 이해를 한 거예요. 이 바그래프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고 X축, Y축에 뭐가 있는지도 이해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피겨 레전드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요거 수정해가지고 금방 완성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사실 평소에 가지고 놀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냥 평소에 뭔가 궁금한 게 있다. 뭐 이 식물 뭐야? 이 동물 뭐야? 이런 거 찍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제가 좋아하는 건데 전 탐정놀이 자주 하거든요. 심심할 때. 이렇게 역할 부여를 합니다. You are a skillful detective. 자, 너는 아주 훌륭한 탐정이야. Infer every information you can from this photo. 이 사진에서 네가 추론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해봐. 이런 식으로 시켜봅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 제 책상 사진이거든요. 키보드 있고, 뭐 스테이플러 있고, 텀블러 있고, 뭐 마스크 놓여 있고, 펜 놓여 있고, 태블릿 하나 놓여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걸 보고 키보드 레이아웃, 마이크로소프트 에르고노믹 모델이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코리안 레이아웃이 있어가지고 아마 한국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코리안 스피커일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어요. 또 워크스페이스 오거나이제이션,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용품들이 있는 거 봐가지고 일반적인 오피스 인바이러먼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마우스와 태블릿이 있다. 여기 마우스도 있고 이렇게 태블릿도 있다 해서 아마 그래픽스 태블릿이 있는 걸 봐가지고 그래픽 디자인이나 디지털 아트 이런 걸 하는 사람인 것 같다. 저는 이제 주로 지금 하는 것 같은 이제 이런 강의 용도로 사용하는 그래픽 태블릿입니다. 드링크 컨테이너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걸 인식을 못할 줄 알았는데 여기 이렇게 살짝 보이는 로고 있죠. 이걸 보고 스타벅스 텀블러라고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커피를 마시거나 차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스크가 있으니까 아마 코비드19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 평소에 하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창밖에 살짝 보이는 초록색을 보고 아마 계절은 뭐 봄이나 여름인 것 같다 이런 걸 추정한다거나 아니면 타워 아웃렛의 모양을 보고 유럽이나 한국의 콘센트 모양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알아내고 굉장히 사소한 디테일을 가지고 이것저것 추론하는 걸 보면 이게 능력이 참 대단하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소에 가지고 놀면서 친해지면 나중에 그리고 또 일을 이것저것 시키다 보면 이거는 이렇게 시켜야 더 잘하고 뭐 이거는 얘가 일을 못하고 인식을 못하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가지고 필요할 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림 인풋에 이어서 그림 아웃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리 3라는 오픈 AI에서 나온 디퓨전 모델 기반의 그런 그림 생성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그리기 기능 같은 경우는 무료로는 사용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이런 게 필요하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에 가시면 한 달에 몇 개 정도는 거기 무료 크레딧을 이용해서 그림을 생성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쪽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름 휴가 공지문에 들어갈 만한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주세요. 밝은 색상의 신나는 분위기를 원해요. 라고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짠 하고 그려졌습니다. 굉장히 밝은 분위기의 어떤 일러스트레이션, 신나는 분위기, 여름, 휴가 이런 느낌이 잘 살아나죠. 이런 걸 그려줬는데 사실 이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프롬프팅을 따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띄워보면 패턴 되겠다. 네, 이걸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짠 하고 있죠. 요 프롬프트를 보면 이 사진을 내가 생성을 했는데 방금과 같이 제가 한국어로 적당히 요청을 해서 그렸는데 이거의 실제 그림을 생성하는 데 사용한 프롬프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bright and chill for summer vacation illustration. It features a sunny beach with clear blue skies, colorful umbrellas, and people having fun.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걸 보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뭐 이런 걸 빼고 싶거나 이런 걸 고치고 싶거나 하는 걸 보고 좀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내가 직접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요청을 하면 챗GPT가 알아서 이 그림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를 대신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자, 그림에 뭐가 너무 많아서 복잡해요. 좀 더 단순하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색깔이 너무 현란해가지고 색깔도 파스텔 톤으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제가 요청한 내용을 굉장히 잘 반영해서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그림 수정 툴이 있거든요. 이 수정 툴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지정하고 배를 지우고 하늘을 향해 미사일을 쏘는 군함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굉장히 엉뚱한 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될까 싶으면서 했는데 이렇게 군함에 미사일을 쏘고 있는 이런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을 생성시켜놓고 전반적인 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고쳐달라고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아주 디테일하게 어느 부위를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면 이 선택 툴을 이용해서 영역을 지정하고 요청을 하면 굉장히 잘 고쳐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발표 자료라든가 뭐 참고 자료, 뭐 배경, 표지 사진 이런 것들 일단 프롬프팅을 해서 적당히 원하는 분위기를 적당히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테일을 고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정확하게 만드는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장점이 이 그림이 생성시킨 사람이 저작권을 가집니다. 이 그림은 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적당한 분위기의 사진을 내가 검색해가지고 갖다 쓰면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진들은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그런 장점을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생성시켜서 사용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 그림 그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적당하게 그럴싸한 모양을 그릴 뿐 엄밀한 그림을 그릴 수 없다. 그러면 이 엄밀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좌표를 지정해서 물체를 정확하게 배치한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확한 크기, 아니면 뭐 몇 도로 벌어지는 거, 아니면 이러이러한 모양, 정확하게 내가 요청하는 대로 그리지를 못합니다. 또는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그림, 이제 다른 교수님이 무슨 수술하는 사진을 좀 그려달라고 했는데 영 못 그리더라. 네, 이런 거 못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디퓨전 모델이 이 그림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매칭시키는 식으로 하지만, 이렇게 그림이 있을 때 여기에 이걸 배치하고 여기 뭐 화살표를 그리고 이거랑 정렬해서 딱 여기다 이렇게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일반적인 해부 장면에다가 거기다가 뭐 이런 어너멀리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모델이 뭐 만들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 그냥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달리 3 모델은 이런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논문에 들어가는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술지의 규정을 보면 텍스트의 AI 활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걸 제대로 밝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림이나 동영상 같은 것은 생성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문의를 한다면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쥐의 고안에서 스템셀을 추출해서 한 그런 실험의 논문인데, 이런 사진을 넣어가지고 피어 리뷰를 통과해서 퍼블리시까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어 리뷰가 제대로 안 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엄청 욕먹고 철회됐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게 이제 여운이 가시지 않았을 때도 이제 이런 그림도 퍼블리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죠. 피어 리뷰 똑바로 하는 거냐? 그래서 그림은 생성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이거 지금 해부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모양들이 막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긴 그래도 그나마 잘했는데 특히 이제 손가락 같은 거 굉장히 이상하게 그린 경우가 많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네, 뼈가 3개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글씨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못 씁니다. 왜냐면 얘는 그림을 그리는 거지. 이 글씨도 일종의 그림으로 얘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 스템셀인데 이 M자가 막 2개 연결되어 있고 이러죠. 네. 그래서 논문을 위한 피겨 같은 것들은 못 그린다. 혹시라도 사용을 한다면 그래피컬 업스트랙트에 하나의 이렇게 배치할 아이템 정도 생성시켜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딱 정확하게 내가 뭐 화살표 같은 거 따로 그려주고 뭐 이런 걸 이렇게 개념적인 걸 보여주는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걸 그려가지고 그거를 요소 배치하는 것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를 그려달라고 하면 못 그립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건 일단은, 그리고 금지하는, 규정상 금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코드 실행 능력에 대한 말씀인데, 자연어 기반의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LLM이 요즘에는 이제 툴을 사용을 합니다. LLM이면 텍스트로 입력을 하고 텍스트만 만들어내는데, 이 텍스트에 어떤 동작을 하도록 어떤 툴을 실행시키라는 명령어를 중간중간에 생성시키는 쪽으로 트레이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파이썬 코드야. 이걸 실행시켜가지고 그 결과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대화를 이어나가.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 생성하는 거, 데이터 분석 같은 거 할 때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러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랭귀지 모델이 다시 텍스트 형태로 자 이렇게 코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자가 내 컴퓨터에서 요거를 실행시키고, 그래서 만약에 뭔가 오류가 발생했는데 요거 이런 오류가 발생했는데 좀 수정해봐, 아니면 이런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좀 고쳐봐 하고 요청을 주면, 그럼 또 LLM이 그러면 이 코드를 이렇게 한번 고쳐보세요 하면 주면 요거를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또 실행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요청을 해요. 그러면, 아니면 뭐 데이터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코드를 생성시켜서 결과를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셀프로 실행을 시킵니다.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가상 환경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실행을 시키고 그 결과를 가져와 가지고, 혹시 여기서 만약에 에러가 있었다 그러면 코드를 자기가 셀프로 수정해서 다시 실행을 시켜가지고 가져와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뭔가 결과를 해석하고 해서 답변을 줍니다. 그리고 그래프 같은 걸 그리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이미지로 그려가지고 줍니다. 그래서 이때 그려지는 이미지는 앞에서 달리 3 디퓨전 모델이 그린 게 아니고 파이썬 안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그려진 그림이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챗GPT에서는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코드 실행이 필요한 요청을 하면 알아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니면 코드 인터프리터를 이용해줘, 아니면 코드를 작성해서 알려줘,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판단해서 자기가 셀프로 실행을 시키는 그런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봤어요. 주사위를 100번 던져서 각 숫자가 몇 번 나오는지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요청했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내가 코드를 실행시켜야겠군 하면서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실시간으로 써지는 게 보이거든요. 네, 이것도 다 하나하나 토큰들을 이어붙여가지고 작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실행시켜가지고 결과를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마우스 올려보면 이게 18이라고 이렇게 17 이렇게 숫자가 위에 뜹니다. 그래서 인터랙티브한 플롯도 그려주고 그 플롯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여기 어저스먼트 누르면 색깔을 바꾼다거나 할 수도 있고 이제 전체 화면으로 놓고 뭔가 더 구체적인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코드를 이렇게 바꿔줘, 1000번 한번 해줘,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요청을 해서 추가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작업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데이터 분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잠깐 GPTs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전 강의 같은 데 제가 말씀드렸을 텐데 여기 Explore GPTs 있죠? 요거 눌러보면 이렇게 다양한 GPTs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ustom versions of ChatGPT that combine instruction, extra knowledge, and combination of skill. 그래서 어떤 툴 같은 것들 아니면 외부 자원에 연결하거나 추가적인 knowledge, PDF 파일 같은 것들 정보가 담긴 걸 올려서 하거나 아니면 특수한 명령어, 인스트럭션을 미리 입력을 해놓은 그런 특화된 기능의 챗GP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넘겨보면 by 챗GPT 그래서 데이터 애널리스트라는 녀석이 있거든요. 보면 drop in any files and I can help analyze and visualize your data 하면서 파일 업로드만 하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러는데 진짜로 알아서 해줍니다. 이런 거 이용하시면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초벌 분석 정도는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이런 데이터를 주고 이 데이터를 탐색하고 무슨 분석을 하면 좋을지 알려줘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Descriptive Statistics를 보고 트렌드도 분석하고 H인덱스를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되겠다라고 쭉 계획을 짜줘요.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이게 체인 오브 서트가 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거기에 적합한 코드를 실행시켜서 평균 같은 것들 값들도 알려주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분석도 해봅시다 하면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시키고 그래프도 그려줘서 지금 채팅창에 이렇게 그래프가 뜹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콘, 코드 아이콘을 누르면 해당 작업을 하는데 어떤 코드를 작성해서 했는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이거를 복붙해가지고 내 컴퓨터에서 돌려볼 수도 있고 만약에 데이터를 올리는 게 좀 찜찜하다. 만약에 기밀 데이터가 담겨 있다. 그러면 이제 비슷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서 똑같은 형식 데이터를 챗GPT에게 주고 이거 한번 분석해보자 라고 한 다음에 이 코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 컴퓨터에서는 진짜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분석을 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perform the following analysis 하면서 이렇게 분석해줘 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쿼타일로 나눠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퍼센트도 위에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줬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모양이. 그래서 글씨 너무 작으니까 크기 20으로 늘리고 이 막대와 여기 숫자 사이에 여백을 좀 주고 그 다음에 그레이 스케일로 좀 바꿔줘, 컬러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입코딩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코드를 적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로 딱 고쳐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하고 그래프 그리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석이 끝난 다음에 저는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쥐어 짜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시작합니다. You are a highly talented, brilliant scientist. 너는 아주 훌륭한 사이언티스트야. 이렇게 역할 부여를 한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주는데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분석을 한번 해서 그걸 좀 시각화해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재밌는 뭔가 톡 튀는 아이디어를 내서 분석도 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재밌는 아이디어네. 이거 보고 추가로 몇 개 더 해줘. 3개 더 해줘. 이렇게 요청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튜토리얼 적은 것도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색 기능이 있습니다. 이 챗GPT가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까지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챗GPT가 7월달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10월달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얘가 이제 믹스 오브 엑스퍼트여가지고 여러 개의 모델이 합쳐져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런데 그 일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학습되어 있는 날짜가 다른가 봐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10월달이라고 말을 하는데 10월달이 아니라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2023년 10월인 모델도 있고 7월인 모델도 있고 12월인 모델도 있고 이렇게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얘가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물어보는데 그 질문이 최근에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내가 모를 것 같아. 왜냐면 본인이 knowledge cutoff가 몇 월까지인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지나간다 싶으면 자기가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해서 대답에 검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검색 기능을 활용해요. 그런데 이 검색을 좀 적극적으로 안 하는 편입니다. 적당히 추정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RAG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죠.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암기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적당한 답을 생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검색을 하라고 명시적으로 요청을 해야 검색을 하는 편이에요. 이 챗GPT의 행동 양식인 것 같습니다. 행동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트럼프 암살 기도에 대해 해리스가 뭐라고 언급했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하면 적당한 말을 지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색해서 알려주세요 하고 명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뭐 빙 검색한 거랑 뭐 뉴스맥스라는 사이트를 검색했나 봐요.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뭐 heinous, horrible, cowardly 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최근에 일어났던 일 같은 거 검색을 할 때 검색해서 알려줘 라고 요청을 하면 되고, 문제는 이 검색 성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검색 성능이 떨어지는 걸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까 좀 짜증도 나고 그랬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뒷단에서는 챗GPT를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협력 관계여가지고 그러면 검색이 필요한 거는 코파일럿을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쓰라는 그런 의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좀 많이 불편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25일 날이네요. 7월 25일 날 Search GPT 프로토타입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공개를 하고 테스트한다. 쓰고 싶으면 웨이트리스트에 등록해라. 이래가지고 저도 냉큼 등록을 했는데 아직 사용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검색을 활용을 한다. 왜냐면 이 앞에서 하는 검색은 굉장히 검색을 적게 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갖다가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좋은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색어를 여러 개 생성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검색을 많이 해서 후보 자료를 많이 가져온 다음에 이걸 다시 리랭킹을 해서 이 중에서 좋은 것들을 선별해 가지고 그거를 조합해서 이걸 바탕으로 답변을 하고 여기에 추가를 한다면 이 답변이 이 자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 답을 생성하면 그러면 좋은 답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적당히 검색해서 그 내용으로 바로 답을 생성해서 그냥 내뱉습니다. 그래서 보면 검색은 웬만큼 잘했는데 거기에 없는 내용을 막 만들어내거나 서로 관련성이 없는데 관련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능이 떨어져요. 그런데 이제 Search GPT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개선을 할 거다,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검색이 필요한 그런 작업을 챗봇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챗GPT는 전 현재 상태로는 비추, 그리고 그러면 구글 검색을 활용할 수 있는 구글 제미나이, 아니면 빙 검색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이용해서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 관련 검색은 제가 이제 관련된 강의에서 논문 검색과 관련된 툴들 많이 소개해 드렸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챗GPT는 범용 툴이지만 만능 툴은 아니다. 이것저것 두루두루 잘하지만 모든 걸 제일 잘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작업을 챗GPT가 잘 못하고 훨씬 잘하는 툴이 있다면 그걸 찾아서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GPTs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죠. 여기 이렇게 Explore GPTs를 누르면 이제 뭐 라이팅에 특화된 기능들, 뭐 Productivity, Research and Analysis, Education, Lifestyle, Programming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이제 커스터마이즈드 인스트럭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어떤 자료 같은 걸 업로드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특히 외부 서비스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회사의 어떤 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약간 홍보하는 겸 해가지고 좋은 커스터마이즈 GPT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칸바, 원래 있는 서비스죠. 그래서 자기네 서비스를 챗GPT와 연결해가지고 그냥 자연어를 이용해서 이런 거 좀 만들어줘, 이런 자료 좀 만들어줘 하면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뭐 그림 만들어주거나 로고 같은 거 만들어주거나 글 작성해주거나 이런 거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챗GPT에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 얘가 칸바에 어떤 명령어를 보내야겠다, 어떤 요청을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이 칸바 서버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답변도 만들고, 또 여기에 있는 자료로 링크를 해주는 링크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뭔가 자료를 만들었겠죠. 거기에 가는 링크도 만들어가지고 클릭하면 여기 서비스에 열리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자연어로 뭔가 이러이러한 비디오를 만들고 싶어 하면 여기서 이제 어떤 명령어를 만들어가지고 feed 서버에 보냅니다. 그럼 여기서 동영상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동영상 링크를 다시 돌려주는 그런 식으로 다이어그램 같은 것도 그릴 수가 있고, 이것저것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거를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 찾아보시면 이런저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인테그레이션이 잘 되어가지고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군데에서 이렇게 통합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의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GPT를 활용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이 있다 라고 할 때 유료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GPT를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옵시디안에 노트 정리를 하는데 대충 스크랩만 해두고 내가 자세히 읽지 않을 논문이다 라고 하면 그냥 이 노트 생성기로 요약 노트를 생성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할지 그 포맷을 제가 미리 쭉 입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포맷에 맞춰가지고 거기 있는 인스트럭션에 따라가지고 논문을 제가 업로드만 하면 아무 명령 없이 그냥 엔터만 치면 바로 이 포맷에 맞춰가지고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복붙해가지고 옵시디안에 스크랩을 해놓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미리 입력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업로드 파일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지식 같은 거를 올려놓으면 이제 이 내용을 활용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보에 대한 Q&A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예를 들면 여기다가 동의서를 어떤 특정 소설에 대한 동의서 같은 걸 올려놓은 다음에 이 GPT로 연결되는 링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링크를 환자한테 주면 환자는 궁금한 거를 그냥 자연어로 물어보면 돼요. 한국어로 질문을 하고 뭐 다른 나라 언어로 뭐 베트남어로 질문을 해도 잘 대답을 해줍니다. 왜냐면 멀티링구얼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롤플레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최애캐가 어떤 행적이 있었다라는 걸 정리해 놓은 그런 뭐 나무위키 문서라든가 이런 PDF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업로드를 해놓고 여기 인스트럭션에다가 너는 뭐 누구누구의 역할을 롤플레잉을 할 거야. 그리고 뭐 나를 뭐 주인님이라고 부른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불러 이런 식으로 인스트럭션을 미리 해놓고 그리고 이제 이 파일에 참고해가지고 답을 그럴싸하게 해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캐릭터랑 대화하는 것 같은 기분도 쉽게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GPT를 생성할 때 이제 내가 뭔가 프롬프트 짜고 이런 거 좀 어렵다 하면 이제 create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hello, I'll help you build a new GPT 하면서 네가 뭘 원하는지 말만 해. 그러면 내가 인스트럭션을 만들어 줄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문을 기깔나게 요약 잘해주는 GPT를 만들고 싶어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런 인스트럭션을 얘가 알아서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 제목을 Academic Paper Summarizer라고 만들면 어때요? 그래서 제가 Yes라고 하면 이제 여기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 컨피겨 이거를 제가 그냥 자연어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이런 건 마음에 안 들어. 이것 좀 안 하게 만들어봐. 그러면 또 이제 여기 있는 인스트럭션을 적당히 고쳐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식으로 뭐 easily digestible content, highlighting key points, findings and implications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령어를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달리로 그림 그릴 때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을 하는 굉장히 자세한 디스크립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을 시키면 매번 비슷한 형태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걸 지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걸 고치고 싶다. It avoids overly technical jargon. 그런데 나는 technical jargon, 어려운 용어들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은데 그럼 이제 이걸 좀 고쳐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주 사소하게 튜닝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다면 이렇게 create 기능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스 챗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앱에서 핸드폰 앱에서 하시면 되고 데스크탑용 앱에서 된다는 말도 있어요. 저는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일종의 핸즈프리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대화하듯이 내가 구두로 말을 하고 답변도 구두로 듣는 그런 식으로 되고 내용은 그런데 텍스트로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찾아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화의 Her 있죠? 그런 것처럼 사만다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챗GPT 앱에 이제 오른쪽 아래 보면 이렇게 헤드셋 아이콘이 있거든요. 이제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구름 모양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대고 이제 말을 하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언어 연습하는 데 많이들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GPT와 접목을 하면 이제 미리 어떤 인스트럭션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언어를 연습을 할 거고 자 뭐 내가 처음에 대화를 시작하면 어떤 상황인지 롤플레잉을 할 건지를 먼저 물어보고 내가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해.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말한 문장이 어색한 게 있으면 이제 그걸 고쳐준 다음에 계속 한번 고쳐주고 그 다음에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 봐. 너무
한 문장, 뭐 두 문장 이내로 대답은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구구절절 쭉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내가 매번 입력해서 일을 시킬 필요 없이 GPT를 생성시켜 놓고 쓰는 겁니다. 생성시켜 놓고 그걸 이렇게 핸즈프리로 보이스 챗으로 이용을 하면 나는 말하기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세션 종료라고 말을 하면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CSV 파일로 만들어서 엑셀을 열어볼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서 다운로드 받게 해줘. 뭐 이런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내 학습장 같은 걸로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스텀 인스트럭션이라고 해서 내가 챗GPT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두 가지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커스텀 인스트럭션에 하나는 나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입력을 해놓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름과 내 직장과 직책과 연락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연구자 입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커버레터를 좀 적어달라라고 했는데 그 커버레터의 맨 마지막에 시그니처의 이름과 컨택 포인트까지 다 자동으로 적어줍니다. 그런 것도 이용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아내와 아이 둘과 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브라우니를 굽는 레시피를 알려줘 라고 하면 4인분짜리를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정보를 어떻게든 활용해서 나에게 맞춰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굉장히 재밌고 유용한 기능 같습니다. 저는 그냥 비워놓고 쓰긴 하는데 또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챗GPT의 어떤 답변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제 이러이러한 식으로 설명은 너무 짧게 하지 말고 항상 최대한 상세하게 해줘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영어로 답변을 할 때 영어로 한번 답하고 그거를 한국어로 한번 또 반복을 해줘 라고 한다거나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단축키를 지정을 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DD 띄우고 키워드를 넣으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해당 단어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한 줄 적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적고 그 다음 그것과 대비되는 개념과 비교 분석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줘 라고 인스트럭션을 미리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채팅할 때는 그래서 DD 한 다음에 Reinforcement Learning 이라고 딱 치면 Reinforcement Learning이 뭔지 정의를 한 문장을 해주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한 문단 하고 Reinforcement Learning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개념과 Contrast Learning과 서로 비교한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딱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키를 지정해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활성화 시켜놓고 여기다가 이제 적어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좀 복잡한 인스트럭션을 줬을 때 여기에 의해서 약간 영향을 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꺼놓고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하나하나 평소에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해보시고 또 조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합할 수 있는 것도 염두에 두고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재밌는 일들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제 책상 사진을 올렸었죠. 그래서 그 책상 사진을 올렸던 대화에 이어서 제가 이렇게 요청을 해봤습니다. Recreate this photo into a vector illustration with high details. Use DALL-E 3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모양으로 고쳐줬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텀블러도 있고 스테이플러도 있고 그래픽 타블렛도 있고 마스크도 있고 펜도 있고 마우스도 있고 화면이 맥이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파우치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진을 어떤 텍스트 디스크립션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로 바꿔줘 라는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이제 이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생성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직접 변환을 시킨 건 아니에요. 그 기능은 달리3가 지원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배치가 많이 달라졌죠. 하나하나 디테일을 보면 비슷한데 싶은데 디테일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림을 그릴 때 엄밀하게 그리지 못한다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걸 일러스트레이션을 바꾼다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활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 제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소리에 대해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소리에 대해서 진폭은 소리의 색이고 크기고 진동수는 소리의 높낮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파장의 모양이 음색을 결정한다라고 해서 이제 음색을 다른 모양의 파장을 두 가지를 그려보시오라고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이게 진짜 소리로 어떻게 나는지 궁금해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크롭해가지고 이걸 주면서
자, 이거 handwritten waveform인데 이걸 분석해가지고 사인 펑션을 만든 다음에 그걸 한번 그래프로 그려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른 형태의 두 개의 웨이브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형 사진을 제가 업로드했고 사인 함수 조합으로 구성을 했고 제가 요청을 한 게 이제 여기까지는 사진 입력과 코드 인터프리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인 웨이브 조합을 했겠죠. 이제 코드 인터프리터를 더 이용하라고 시킨 거예요. 440Hz의 소리를 변환해. 그런 다음에 1번을 5초, 뭐 1초 쉬었다가 2번을 5초 넣은 파일을 생성해서 다운로드 받게 해줘. 라고 해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받은 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좀 플레이 해볼까요? 1초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걸 들려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아빠는 챗GPT를 잘 쓴다. 이렇게 애들에게 각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뭘 할 수 있고 뭘 못하고 기능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조합하면 되겠다. 이런 걸 알면 굉장히 재미있는 여러 가지 활용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탐정놀이를 평소에 하다가 이런 코드 한번 짜봐 이것저것 시켜보고 이런 건 못하고 이런 건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클로드에서 나오는 아티팩트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티팩트는 사실 이거를 바로는 못 쓰더라고요.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줘야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활성화를 안 시켜놓으셨으면 저기 왼쪽 아래 보시면 피처 프리뷰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정식 서비스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프리뷰 중에 이제 아티팩트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계속 추가가 될 예정인가 봐요. 이 아티팩트가 기본으로 오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ON을 시켜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아티팩트라는 게 뭐냐? 뭔가 이제 채팅을 하죠. 이렇게 쭉 채팅을 하다 보면 그 중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코드 블럭이 있다거나 어떤 문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 떼어서 특별한 의미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내용을 고쳐줘 하면 이걸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고친 업데이트된 버전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그래서 그런 중요한 콘텐츠 12, 15절 이상 수정하거나 반복 재사용하는 것 추가적인 맥락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복합적인 콘텐츠 나중에 다시 참조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 이런 걸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아티팩트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이 아티팩트에 해당하는 예시라고 이건 클라우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크다운이나 플레인 텍스트로 되어 있는 문서 아니면 코드 스냅펫 코드 한 이렇게 덩어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웹사이트 단일 페이지 HTML 아니면 이미지인데 Scalable Vector Graphics라고 해서 SVG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SVG 파일은 일종의 코딩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몇 콤마 몇 채 이런 도형을 배치하고 거기다 뭐 글씨를 텍스트 박스를 여기에 넣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서 그래픽 abstract를 못 그린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텍스트로 정확하게 몇 콤마 몇 채 뭐를 배치해라 와 같은 형식으로 하면 좀 모양이 단순하긴 하지만 그래픽 abstract와 비슷한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이어그램이나 플로차트 특히 이제 mermaid, inner, mermaid 신텍스로 작성한 다이어그램 플로차트 같은 거 굉장히 잘 만들고 시각화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게 강력한데 인터랙티브 리액트 컴포넌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웹상에서 돌아가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뒤에서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다이어그램 요청 이렇게 페이퍼를 올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제가 메서드 섹션을 비주얼라이즈 해줘. 그런데 mermaid 코드를 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채팅을 쭉 생성하다가 여기부터는 코드 블럭과 비슷하죠. 어떤 아티팩트가 만들어집니다. mermaid 신텍스로 작성한 그런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은 또 이제 채팅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얘가 뭔가를 따로 여기부터는 여기까지는 아티팩트다 라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코드를 눌러보면 이 mermaid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필요한 코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뷰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리미너리로 뭔가 그려볼 때 그냥 요청만 하면 금방 그려주니까 초벌로 뭔가 그려볼 때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또 앞에서 이제 SVG 벡터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 페이퍼의 메서드를 SVG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번 잘 시켜봐라. 그리고 뭐 아이콘이나 쉐입 같은 거를 필요하면 이용을 해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일종의 체인 오브 서트처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아티팩트에 해당하는 이제 SVG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생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코드가 쭉 작성하는 게 보여.
실시간으로 보면 코드를 다 작성이 끝나면 이제 여기 프리뷰가 켜집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그래피컬 abstract 비슷하게 이렇게 그렸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픽셀을 다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런 건 아직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다시 주면서 자, 이 부분 이렇게 어색한데 다시 그려봐. 아니면 일단 생성을 시켜놓고 무조건 improve it, 개선을 시켜봐. 최선을 다해서 개선시켜봐. 요거를 한 두세 번 무작정 시켜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더 괜찮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한 번에 잘 그리진 못해요. 일종의 체인 오브 토트를 반복을 하면서 점점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식으로 작업을 시키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또 뭔가 자료를 준 다음에 아니면 논문 같은 걸 준 다음에 이제 이 논문에 있는 중요한 개념들을 가지고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를 그려줘. 네, 이거는 트위터에서 이선 몰렉 선생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랙티브 대시보드를 그려줘. 라고 하면 이제 그분은 특히 이제 경제학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비즈니스 관련된 걸 하기 때문에 그런 논문들은 정말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는 논문들에서는 그렇게 재밌는 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페르소나 허브 인터랙티브 대시보드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페르소나를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페르소나를 기술하는 거기에 맞춰서 어떤 데이터를 신테릭 데이터를 생성시키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Chemical Kinetics Research니까 Math Problems Related to Science라고 하는데 뭐 캡 드라이버를 클릭하면 이제 뭐 운전에서 뭐 거리와 시간과 관련된 뭐 그런 수학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뀝니다. 아니면 이제 뭔가 어떤 변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뭔가 노브가 있어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여기 있는 어떤 그래프 값이 바뀐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떤 내용을 인터랙티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논문을 업로드한 다음에 발표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꽤 잘합니다. 논문 내용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리액트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요청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텍스트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아니면 마크다운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표나 수치를 포함해 주세요. 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실제로 봐볼까요? 그래서 네,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페이지 1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키 컨셉이 이렇다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 인터랙티브한 그래프도 이렇게 들어가고 넥스트 하면 이제 이렇게 뭐 표도 만들어주고 해서 결과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내가 저널클럽 발표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까 하고 초벌로 간단하게 만들어보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는 건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내용을 좀 추가해줘.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improve it 라고 시키면 또 뭔가 좀 더 현란하게 잘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아니면 뭐 도형 같은 걸 좀 넣어봐 라고 한다거나 무슨 내용이 부족하니까 그걸 좀 채워봐 라고 한다거나 구체적인 명령을 줘도 괜찮겠습니다. 또 이 아티팩트 기능을 이용하면 이제 리액트 코딩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그냥 입코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기능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하면 그러면서 이제 뭐 리액트를 이용해줘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런 기능을 웬만한 건 다 만들어줍니다. 부족하더라도 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웹페이지 내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따로 내가 그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 환경을 구축해서 거기서 코드를 돌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요청을 해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말을 하는 걸 만들고 싶은데 구글 트랜슬레이트 같은 데 집어넣으면 모든 문장을 다 타이핑한 다음에 말하기 버튼을 눌러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 내가 쭉 타이핑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걸 음성으로 나타내 주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프로그램 없냐? 해서 그거를 찾는 것보다 만드는 게 빠르겠다. 라고 해서 몇 분 만에 금방 뚝뚝 만들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타이핑을 하면 그때그때 TTS로 텍스트 투 스피치로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걸 아주 간단하게 금방 만들었습니다. 만든 다음에 이 부분 좀 이상한데 이렇게 고쳐줘. 한 번 띄어쓰기 할 때마다 말이 나오니까 좀 불편하니까 두 번 할 때마다 말을 하게 해줘. 라고 했더니 오케이 해가지고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거를 내가 퍼블리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퍼블리시를 누르면 링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링크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주면 그 사람도 이 기능을 자기 웹페이지에 띄워가지고 아무런 설치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와 이거 나 괜찮은 기능 만들었는데 너도 한번 써봐. 나는 그냥 자연어로 이러이러한 기능이 필요해. 이거 이렇게 고쳐져.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데 몇 번 주거니 받거니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그거를 그냥 링크를 하나 생성해서 뿌려주면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클로드 회원 같은 경우에는 이건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걸 리믹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기능을 내가 변형시켜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방금 받은 그 링크를 써보다가 이거 리믹스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옆에 이제 리믹스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을 누르면 내 클로드에 이렇게 아티팩트가 들어가지고 자, After you reproduce this artifact, can you suggest 3 ways to remix it? 하면서 이렇게 일단은 재구성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변형을 시킬 수 있을지 3가지 아이디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죠. 이거에 뭐 이런 기능을 넣고 싶다. 여기다가 말하는 속도랑 음의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노브를 좀 달고 싶다. 그러면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금방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걸 보면 뭔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러는 게 완전 트렌드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다면 그냥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되고 남이 만든 거 보고 이거 이렇게 고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면 고쳐달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소프트웨어는 누구나 간단한 것 정도는 만들어 쓰고 고쳐 쓰는 걸 개개인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라지 랭귀지 모델, 챗봇 이런 게 예전에는 텍스트 인, 텍스트 아웃만 가능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거를 발전시켜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입력과 출력이 가능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모달 모델이다. 사진도 넣고 동영상도 넣고 구글 제미나이 어드밴스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 출력도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고 출력 중에 그림도 가능하고 텍스트도 가능한데 그 텍스트 중에 만약에 코드가 있으면 그 코드를 실행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행시킬 수가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을 한다. 이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통계 분석을 하면 좋을지 한번 계획을 짜봐. 그래서 하면 그 데이터 파일을 열어가지고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 분석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네가 그러면 코드를 작성해서 직접 분석해봐. 이러면 분석도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그냥 내가 자연어로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점점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논문을 작성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동 변속에서 자동 변속으로 이제 가고 있다. 우리가 적당한 인풋을 넣고 주거니 받거니 몇 번 하면 엑셀을 밟았다 뗐다 해서 하고 핸들만 돌리면 운전이 되는 것처럼 될 거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full self driving처럼 뭔가 에이전트가 되어가지고 입력 출력 같은 거 알아서 셀프로 자기가 필요한 툴들 가져다가 무슨 툴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가지고 중간에 막히는 게 있으면 알아서 해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과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는 만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능이 있다. 지금 오늘 설명을 들으셨으면 이런 기능이 있구나 끄덕끄덕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걸 평소에 자꾸 써보셔야 됩니다. 탐정 노릇하고 애가 물어보면 한번 음성으로 물어봐가지고 답변을 생성시키고 코드도 한번 생성시켜보고 남이 만든 아티팩트 가져다가 한번 변형도 시켜보고 이렇게 해봐야 내가 진짜로 이게 필요한 순간에 요거 기능을 조합해가지고 쓰면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 처리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The future is already here, but for only those who actively seek for it.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 적극적으로 찾아서 쓰는 자들에게만이라고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능들을 찾아가지고 자꾸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